대입 시청자 대우AL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우AL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전달해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우리 대우AL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철도 관련된 업체를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 또 코일, 알루미늄 관련된 판재, 환절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또 이 알루미늄과 굉장히 관련이 높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함께 조금 움직이는 특성을 보이곤 하는데 이번에 이 알루미늄 관련된 반덤핑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잠시 뒤 이슈를 볼 겁니다. 그런 예비 판정에 대한 결과 전체적으로 함께 볼 거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 대우의 일이 이 알루미늄 반덤핑 판정 관련돼서 크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슈 함께 보고 왜 안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체크해 볼 건데 우리 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하나하나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중순이었죠. 이 미국 바이든이 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7% 대비 3배 이상 25%로 인상하겠다. 이러한 소식 속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크게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해당 이슈가 나왔을 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중국산 철강 제품에 그리고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크게 매기다 보니까 이런 반사이익으로 우리 한국산 알루미늄이나 철강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시장에서 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안에 내용을 까보게 되니까 실제로는 중국산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모두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 기업 역시 초긴장을 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었고 결국 주가가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모든 나라 거기에서 우리 한국 역시 포함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런 15개 국에서의 이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대한 반덤핑, 이 상관관계 조사가 시작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예비 결과가 언제 나온다? 5월 2일 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해당 결과가 5월 3일 날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됐는데 이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우리나라도 분명히 관세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나라 타 국가 대비 관세율을 적게 받게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한 차례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으니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같이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3일 날짜로 저번 주였죠. 이 알루미늄 관련된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예비 판정이란 거 먼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 알맥이 사실상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0%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또 신양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2.4%로 산정이 됐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도 있었나 본데 이 다른 기업은 응답을 하지 않아서 43%를 산정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질의에 응하지 않는 기업이 어느 기업인지는 현재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이 상장 기업 중에 이 조사 질의에 응하지 않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좀 나오게 되면 좀 파급력이 있겠죠. 요거는 44% 반덤핑이다 보니까 우선 그런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원래 초반에 이 주장했던 한국산 알루미늄 제품이 관세율이 당시는 66%를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미국 측에서. 근데 우선적으로 이 알맥 같은 경우는 0%, 신양 같은 경우에는 2%의 부가세를 받았으니 생각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기대 속에서도 아무래도 다른 타 그 국가 대비해서는 낮게 받은 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받게 된 부가 관세율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은 나라죠. 멕시코는 8.8%, 가장 높은 상위는 82% 이런 식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4.9% 제일 낮게, 그리고 위쪽으로는 376%로 가장 많이 열려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8.8%, 똑같이 그 다음에 34%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최소 5%, 최하단선이 5%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2%를 좀 받다 보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좀 작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가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거든요. 이 FTA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이 수입하는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원래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쿼터제 때문에 중국산이 관세를 받더라도 일정 물량만 수입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많이 부과는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아예 부과는 안 할 수 없으니 이러한 2% 작게 부담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는 5월 2일 날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판결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구체적 관세율에 대한 최종 판정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이 11월 달에 국제위원회에서까지 판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반덤핑 여부가 최종 확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또 11월 달 하게 되면 미국 대선이랑 같이 겹쳐 있잖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자국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죠.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자국 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다른 나라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의 이득을 위한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점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런 알루미늄 관련된 수출 얘기가 나올 때 이 DOAL 역시 수혜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보게 되면 일단 사실상 시장에서도 크게 반응을 안 했어요. 저런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일단 보게 되면 이 알루미늄 관련된 판재를 사업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여기 안에 알루미늄 관련된 서클이나 코일을 만들고 있고, 내수에서도 소비를 하면서도 수출과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수출에 만약에 미국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움직였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중국, 동남아, 일본 지역에서는 관할이 있으면서 수출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아쉽게도 이 미국 쪽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함께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원래 조금 웃긴 것은 직접적으로 이런 미국이 수출을 안 하고 있더라도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 같이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또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또 우리나라 테마주 특징이기도 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DOAL이라는 주가를 떠올렸을 때 이 알루미늄을 관련된 회사를 잘 키워드를 못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의 판단 역시 이 알루미늄 관련을 엮지를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알루미늄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DOAL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알루미늄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는 게 정상이지만, 실제 사업부 내용을 보게 되니 미국 지역에서 관할을 하는 게 일단 없는 것으로 보여지겠고, 시장도 그런 판단을 해서 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